창원 복지를 말하다.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관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자,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약이 참 크죠.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 건강 있잖아요. 그거를 위한 전문 기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도움을 주시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너무 길어요. 이현옥 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현옥입니다. 네. 네, 부센터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정신건강 상담과요. 정신장애인들의 재활, 그리고 자살 예방, 재난 트라우마까지 전 영역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다루는 공공의 정신건강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는요, 18개 시군 내 20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개의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요, 정신장애인분들을 등록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례관리,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인식 개선 활동,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아주 이제 전반적인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역센터는 이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활하게 또 더 나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요. 그 지역의 현황들을 조사 분석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무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좀 비교적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센터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광역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계신데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을 거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원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역에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또 현재 코로나19로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사실은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좀 받으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사회자분들은 어떠세요? 정신질환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매체를 통해서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위험한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제 저희가 광역센터에서요, 2020년 작년 12월에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를 도민 2,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은 거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서 예전에 비하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요. 네. 제가 판넬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반면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얘는 62.8%가 동의를 해주셨고, 만일에 이제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에 54.8%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처럼 정신질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위험한 존재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시게 되면서 좀 더 서비스를 받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오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아프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큰 병원을 찾듯이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아프시면 근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을 가시는 게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런 편견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늘고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코로나의 정신건강센터의 정도는 어떠한가요? 네, 저희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경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된 도민분들의 정신건강 조사 결과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당시 대다수의 도민분들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 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는 거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반면에 이런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35%나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 국민이 평생에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25%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 국민 4명 중에 1명은 평생에 정신질환을 한 번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한 존재라는 이런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정신질환과 강력범죄 이런 네. 관련된 언론 보도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실제 범죄율 중에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6.6%, 단 0.4%만이 정신질환자분들에 의한 강력범죄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아주 이제 자극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편파적인 보도가 됐다라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셔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주변 분들이 아니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걸 꺼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거고 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신건강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질환이자 정신적 문제를 치부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는데요. 그럼 우리 부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신 정신건강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스트레스부터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자살이나 재난 트라우마 같은 이런 심리 지원까지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폭넓게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제 조금 힘든 상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면 내 상태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경상남도 강력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가지시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저희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1577-0199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1577-019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듣기로는 최근 창원 상남동에 청년을 위한 핫플레이스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현재 창원 상남동 교보문고 건물 아시죠? 네. 거기 2층에요. 저희가 청년 마음 단디 센터라는 곳을 오픈했습니다. 혹시 경상도
사시니까 네. 경상도 강원 단디라는 의미 아시죠? 네, 단디해야죠. 단디해라.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단단히 디자인하다라는 뜻으로 청년 마음 단디 센터를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정신증의 대부분이 청년기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예, 그 이때에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요, 만성화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들잖아요. 예. 하지만 향후 나의 이제 진로에 조금 방해가 될까봐 선뜻 정신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못 하시는데 예, 저희 센터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네. 너무 예쁘고 좋죠. 편안한 곳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갱년기도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갱년기가 이제 34세 이전에 오시면 가능하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저도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 좀 터놓으면서 예, 이 갱년기 질환, 네, 정신 질환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우리 청년들이 단디 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검색창에요. 청년 마음 단디 센터 입력을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다양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고요. 뭐 전화든 직접 찾아오시든 상담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뭐 오시기가 좀 힘드시다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예,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 단디 센터 이용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많이 전해주신 부센터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창원 시민들이 아시면 좋을 창원시와 관련된 잡학다식한 문제를 퀴즈로 참가자에게 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퀴즈. 예스. 네. 아, 네. 이거 퀴즈 문제 빨리빨리 준비를 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이, 네,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네, 네. 창원시와 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네. 자, 떼주시면 네. 됩니다. 사회자께서 내주시죠. 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나요? 궁금하죠?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땡땡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며 약 160세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단독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땡땡 보증금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땡땡 보증금 제도. 자, 아시겠죠? 땡땡요. 네. 네, 두 글자입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셋, 둘, 임대. 하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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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정답은 정답은 전세. 전세. 네, 전세. 전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제도입니다. 전세는 임대나 살짝 비슷한 거 비슷하긴 아닌가요? 하는데. 혹시 집이 네. 지금 작으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자기 눈높이죠. 아, 네. 떨어지셨어도 문제를 못 맞췄죠. 그렇죠. 자기 백이 저희가 있습니다. 네, 복이 아우, 들어오는 예쁘네요. 네, 자기 복을 백.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 부센터장님께서 상품을 뽑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네, 네. 한번 직접. 전기 포트. 오. 집에 전기 포트 있나요? 많이 있는데요. 아, 예. 네, 저한테 뭐 후원을. 주변에 전기 포트 필요한 분에게 네. 꼭 전달 바랍니다. 아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단디 센터에 네. 단디 그러네요.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깃발이 들어갔다는 건 비싸다는 아. 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 있죠? 아, 사회자님. 네네네. 지금 끝으로 네. 제가 정신줄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같이 정신줄 놓지 않도록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네. 정신건강 관리를 어떻게 좀 하면 될지 꿀팁 있을까요? 네, 5가지 꿀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변과 마음 나누기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해도 서로 이제 제가 혼자 가지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사실은 고민을 좀 덜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데 주변 분들과 얘기를 나누지 못함으로써 해서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좀 요즘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 분들과 마음을 좀 나누는 활동들을 좀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예, 사실은 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셨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명상과 심호흡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을 위한 산책이나 취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바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오롯이 본인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하기. 사실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에도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경상남도 광역 정신화복지센터 뉴스레터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셔서 아주 많은 최신의 정신건강 정보들 좀 가지고 가셔서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원시민 여러분, 오늘 이현옥 부센터장님을 모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에 대한 소중하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원 복지를 말하다.